여당은 이런 상황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논거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회동 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 일장 훈시만 듣고 있었던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았을까 의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진짜 확인했다고.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뭐 할 얘기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백댄서를 자처한 게 아니냐, 굴욕이다 이런 거센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런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저기서 맞장구를 쳤습니까? 아니면 중국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과 가까운 외교를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관계가 안 좋지만 해빙 무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 협력하고 또 고위급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원하니 야당 대표라도 나서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쨌든 정부가 하나면 야당 대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무역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어떤 경제 교역국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관계도 계속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 계속 적대적 관계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일부러 저걸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가 거기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동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무슨 짝짝꿍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경제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외교적 결례 상황을 지적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현정 의원님 보면은 할 말을 다 하고 왔다라고 자평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할 말을 다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싱하이밍 대사 이야기 우리 다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렇게 출입하면서 보면 만약 두 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현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신 이야기 과도하다. 당신 이야기 틀리다. 자, 박상규 지금 의원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저는 저 정도의 어떤 외교적 결례라면 현장에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무도 모르잖아. 이재명 대표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30분 동안 중계하면서 이재명 대표 육성이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2시간 동안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겁니다. 야당이 지금 중국하고 외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 부분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또 외교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아니 야당이 지금 바로 그냥 이 대사하고 만나서 모두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중국이 아유 그러면 우리가 들어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중국 입장에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 당신 나라는 그냥 다 두 개야. 다 각자 그냥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인상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 문제를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다 우리 집안 이렇게 정말 다 풍기박산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묻던 부분을 지적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아니 저 15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뻔히 듣고 있으면서 그냥 깍지기 손 끼고 앉아 있으면서 그걸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신 이야기 중에 이 부분 너무 과도하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도 이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한편 이렇게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 의견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청하는 것이 당당한 외교입니까? 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유한스카이, 삼전대 굴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대중국 수출 부진에 우리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정치적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나라 경제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네, 박상기 의원님, 정치적으로 중국을 자극해서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뭐 아까 그 위안스카이 이게 원세계라고 해서 이제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뭐 황제처럼 군림했던 사람 얘기고 삼전도의 굴욕은 뭐 영화로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남한산성 같은 데서 네. 인조가 45일간 농성하다가 나가서 이제 송파구 삼전도 지금 그 석촌호수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9번 머리 짓지으면서 항복한 거죠. 비유가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연소회 정상회담 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혔었잖아요. 예. 힘에 의한 그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자, 이 얘기가 중국을 엄청 자극한 거예요. 싱 대사도 그 문제는 우리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말 발끈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더 거세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좀 취해주면 좋겠는데 확실히 좀 그 대만 문제는 중국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요.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탈중국을 못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경제 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아직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7만 가까이 돼요. 중국인 유학생 없이는 한국 대학이 지금 지방 대학들 뭐 웬만한 대학들 못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열어놓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아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싱 대사는 사실은 뭐 왕이 외교부장, 그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라든가 또 그 밑에 뭐 외교부장의 부하입니다.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를 야당이 도와주려는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느냐 이 부분에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서서히 그 용어 있잖아요. 이 과도기에 겹치는 걸 디졸브로 빠져나가야 되지 그냥 칼로 쳐내듯이 할 경우에 당장 우리가 입을 경제적 손실도 정부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정부는 충분히 그 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내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그게 유튜브 중계된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서 그래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사하고 이런 사적, 약간 비공개적인 만남이거든요. 예. 보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때는 대사가 그 대표실로 오는 거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할 때는 관저로 와서 만나고 하는 건데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 자체는 글쎄요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외교적으로. 예. 이것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형식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 네, 장기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비공식적 만남인데 이거를 생중계를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도 아니고 대사관저잖아요. 네.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중계를 했는지 사실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막 띄워주기만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갖다 한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생중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공식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식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니까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 불러놓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넋놓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로 인한 부끄러움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몫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한번 그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